시간은 물리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라고 하는 과목은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역학, 전자기학, 파동, 전력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등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단어는 역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역학의 역자는 당연히 힘 역자를 쓰고 있겠죠. 자, 이거 뭐냐?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역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달을 해왔냐면 과거에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달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러한 천체들의 운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천체들의 운동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원운동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었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우주, 신이 관장하는 세계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신이 관장하는 세계는 모든 물체들은 원운동을 한다. 왜냐하면 원이 가장 완벽한 도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는 원운동을 관찰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직선운동, 물체를 놓으면 직선으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비스듬하게 던졌을 경우에 포물선 운동, 자, 이런 형태의 운동을 볼 수가 있는데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천체 운동과 지구 안에서 나타나는 운동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운동을 한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역학의 창시자는 뉴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요번 단원에서 뉴턴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 역학이라는 단어는 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단원에서는 목표가 물체 운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물체 운동을 분석을 하면 몇 초 뒤에 또는 몇 시간 뒤에 이 물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운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학이라는 단원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단원이 사실 이 물리학 원책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많고 외워야 될 공식이 많고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황들이 다양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중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먼저 물리량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갑시다. 물리량. 자, 물리량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사전적으로 다양한 의미들이 나와요. 물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양이다, 측정 가능한 양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정의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리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자면 물리량이란 어떤 숫자와 단위로 구성된 것이 물리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떤 상태라든가 양이라든가 측정을 할 때 항상 숫자 뒤에 단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물체의 질량은 2kg, 2는 숫자고 kg은 단위죠. 교실의 넓이는 한 7m, 7이라는 건 숫자고 미터는 단위가 됩니다. 이처럼 물리량이라는 것은 숫자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물리량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칼라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고 벡터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스칼라라고 지칭하는 아이들은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스칼라입니다. 자, 크기만 있다는 얘기는 이 반대로 벡터는 크기도 있지만 무엇도 있느냐? 방향이라는 속성을 가진 애들을 벡터라고 해요. 자, 예를 들자면 온도. 현재 이 교실의 온도가 20도씨다. 자, 20도씨. 얘는 숫자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량이죠. 근데 이 물리량 속에는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애매모호할 때는 방향을 붙여보면 굉장히 쉬워요. 자, 교실의 온도가 왼쪽으로 20도씨다.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온도는 방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라고 불려요. 또 하나 더, 1시간의 수업은 50분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량이죠. 자, 시간에 대한 개념은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착각하기 쉬운데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간다고 표현하지만 거기에서 방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분. 이번 물리 시간은 북쪽으로 50분이야.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시간도 방향만 가진 물리량입니다. 그러면 방향을 다시 방향이 없이 크기만 가진 물리량이 시간이고, 이와 반대로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애는 뭐냐? 대표적으로 힘이 있겠죠. 힘.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하였다. 자, 10은 숫자고 뉴턴은 단위니까 얘는 물리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방향으로 10N을 가했다. 말이 될까요? 당연히 말이 되죠. 왜냐?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는 것과 왼쪽으로 힘을 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얘는 방향을 가진 물리량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 물리원을 배우면서 다양한 물리량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물리량들이 크기만 있느냐 방향도 같이 포함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번 역학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물리량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스칼라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동거리가 있어요. 자, 이동거리에 대응하는 벡터량은 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라에 대응하는 물리량 하나는 속력.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속력이죠. 여기에 대응하는 벡터량은 속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리에서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가속도도 방향을 가진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 5가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집이 여기 원점에 있어요. 0,0지점.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옵니다. 학교의 위치는 어디냐면 4,0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4,0지점인 학교까지 오는데 얼마나 이동했죠, 이거? 이동거리는 4만큼 이동을 했죠. 자, 그리고 이 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갑니다. 학원의 위치는 4,3이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또 얼마나 이동했어? 3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갔다가 학원까지 갔는데 총 이동한 거리는 7이 되겠죠. 7. 자, 이처럼 이동거리라는 건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궤적들을 다 더해주면 그것이 바로 이동거리. 자,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 더해주면 돼. 자, 문제는 이동거리에 대응하는 이 변이라는 개념.
자, 변이라는 건 뭐냐? 변이라는 건 변화를 의미하고 위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이 그러면 위치가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자, 이 학생 집에서 학교까지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위치가 변했냐면 4만큼 위치가 변했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학원까지 가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3만큼 변이가 이동거리 위치가 3만큼 변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 학생이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학원을 갔어. 자,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학원까지 가면은 총 이동거리는 7이죠. 4, 3이니까. 그런데 위치 변화예요. 변이. 처음 위치는 집이었고 나중 위치는 학원. 그러면 위치가 여기서 이만큼 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얼마? 5. 변이는 5가 됐다 이거죠. 자,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동거리라는 건 움직임 궤적을 전부 다 더하는 것이 이동거리. 변이는 중간에 어떻게 이동했든 상관없어. 그냥 처음 위치, 마지막 위치만 고려해서 그 차이를 재는 것이 변이라는 거. 그리고 잘 기억하도록 하고, 자, 보통 우리가 거리에 대한 단위를 쓸 때는 미터라든가 킬로미터 이런 단위를 쓰게 되는데 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이의 단위도 미터, 킬로미터, 센티미터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력과 속도. 자, 속력과 속도는 둘 다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자, 속력. 우리 그 중학교 때 거시속 막 이런 거 배웠죠. 거시속.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그러니까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뭐 이런 걸 배웠었죠. 이걸 배울 때만 해도 우리는 속도와 속력에 대한 차이점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냐?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속력과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과정에서는 방향이 변하는 경우가 안 나옵니다.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움직이는 그런 물체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속력, 속도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번 물리학 원에서부터는 속력과 속도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속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시간의 단위는 보통 세크를 사용하고 거리의 단위는 보통 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돼요. 이거 단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속도는 시간분의 어떤 시간 동안의 변이. 그래서 시간의 단위 세크고 변이의 단위도 미터. 계산해보면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알 수가 있죠. 자,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느냐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간단해요.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는 스칼라량입니다. 시간 나눴더니 방향이 없는 애가 나오는 거고, 속도는 변이를 시간 나누는 거. 변이는 벡터 방향이 있는 애죠. 이걸 시간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속도도 방향이 있는 그러한 물리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400m짜리 운동장이 있는데 이 육상 선수가 3바퀴 도는데 40초가 걸렸어. 그러면 이 육상 선수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렸어? 40초가 걸렸죠. 40초. 초라는 한글 대신에 세크라고 씁니다. 세컨드에 같은 세크. 그 다음에 이동거리. 저 사람 한 바퀴 도는 동안 이동한 거리가 400m죠. 자, 계산을 할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을 합니다. 숫자 40분의 400을 계산하면
약분해서 10이 될 것이고 남은 단위는 세크분의 미터가 남죠. 자, 잠깐 이쪽으로 와서 우리 이거 뭐라고 읽냐면 2분의 1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10 곱하기 세크분의 미터, 이거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엔 평균 속도를 구해봅시다. 평균 속도는 한 바퀴 다시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총 변이. 자, 저 사람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총 시간이 얼마? 40초. 40세크. 자,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총 변이. 변이가 얼마냐면 이 사람 처음 여기서 시작했는데 한 바퀴를 돌고서 다시 제자리에 왔어. 그럼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면 0이죠.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0이 나옵니다. 단순히 스칼라와 벡터, 이동거리 변이, 속도, 속력 이런 것들이 방향을 따지느냐 안 따지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점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이번 물리학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가속도. 자, 가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10m/s로 운동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20m/s로 속도가 빨라져 있습니다. 속도가 변했죠. 그럼 이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한다 또는 가속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비교를 위해서 하나 더 해봅시다. B라는 물체는 5m/s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있다가 보니까 15m/s가 됐어요. 이 물체도 역시 속도가 변했죠. 속도의 변화, 속도가 변했으니까 얘도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A하고 B가 가속도가 같으냐?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자, A는 속도의 변화가 얼마야? 항상 변화를 따질 때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뺍니다. 그럼 나중값은 20이고 처음값은 10이니까 속도 변화는 10이죠. 단위는 물론 미터/s가 될 것이고. 자, B의 경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니까 속도 변화가 15 빼기 5니까 10m/s. C가 엉망인데 다시. 자, 이렇게 보면 속도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얘들은 가속도가 똑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 안 넣었습니다. 뭐냐면 속도가 변하는데 몇 초 동안 변하느냐까지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10m/s에서 20m/s가 되기까지 10초가 걸렸고, B의 경우는 2초가 걸렸다고 해보자. 자, 속도 변화는 똑같이 10인데 누가 더 급격하게 속도가 변해? B가 더 급격하게 속도가 변한 거죠. 그러면 A의 가속도, A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속도의 변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인데 구하는 식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자, A의 가속도, A는 시간이 몇 초 걸렸어? 10초. 그 다음에 속도 변화,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10m/s가 변했어. 자, 아까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을 한다고 했죠. 자, 숫자끼리 10분의 10이니까 1이고, 자, 단위를 보니까 좀 복잡해 보여. 세크분의 미터/세크. 자, 이거 우리 좀 보기 편하게 쓰려면 여기 분자 분모를 기준으로 밑에는 세크만 있습니다. 그럼 얘는 1분의 세크인 거죠. 분자에는 미터/세크니까 이거는 세크분의 미터인 거지. 그러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에 써주고 바깥에 있는 거 곱해서 분자에 써주게 되면 세크 제곱분의 미터니까 1m/세크 제곱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A의 가속도는 얼마? 1m/세크 제곱이다.
같은 원리로 B의 가속도도 구해봅시다. 자, B는 가속도 어떻게 구하냐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야. B는 몇 초? 2초 걸렸어. 속도 변화가 얼마? 10m/s. 그럼 숫자끼리 계산하면은 2분의 10이니까 5. 단위 계산하면 얘랑 똑같겠죠? m/s 제곱. B는 가속도가 5m/s 제곱. A는 1m/s 제곱. 가속도가 B가 더 크다. B가 더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B가 속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 시점이 대부분 언제냐면 영어가 나올 때부터. 수학책에 영어가 나오고 과학책에 영어가 나오고 막 이럴 때부터 이제 포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사실 이 영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근해 공식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근해 공식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서 a가 뭐죠? a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요 a지. 그래서 x 제곱항의 개수입니다. b는 뭐냐면 x항의 개수, c는 상수항. 자, 이걸 원래 어떻게 써야 되냐면 2 곱하기 x 제곱의 개수 분의 x의 개수 마이너스 x의 개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별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줄여서 쓰는 거예요. 우리 x 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하자. x의 개수를 b라고 하자. 자, 줄여서 쓰다 보니까 훨씬 더 간결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과학에서는 줄여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 자, 질량 우리 줄여서 뭐라고 쓰냐면 m이라고 써요. m. 자, m 무엇의 약자냐? 매스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매스. 자, 매스의 뜻은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덩어리. 그래서 어떤 덩어리, 모든 물질들은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그 덩어리에 해당하는 양만큼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량은 m이라고 줄여서 쓰는데 이 질량을, 얘는 물리량이니까 당연히 단위도 있겠죠. 단위. 질량의 단위는 뭘 쓰냐면 킬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물론 그람도 되고 밀리그램 뭐 이런 것도 다 되는데 이번 물리학 원에서는 대부분 킬로그램 단위를 많이 쓰게 돼요. 자, 두 번째, 속도라는 물리량. 자, 속도는 줄여서 뭐라고 쓰냐면 V라고 씁니다. V. 얘는 벨로시티의 약자예요. 벨로시티. 속도라는 뜻이고, 속도도 V고 아까 여기 앞에서 배웠던 속력도 V라고 표현한다는 점 헷갈리지만 이제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겁니다. 자, 속도는 V. 그리고 속도의 단위로 많이 쓰는 것은 미터/세크를 많이 쓰고 있어요. 미터/세크. 다음 가속도. 가속도의 줄임말은 A입니다. A. 우리 자동차에 보면 페달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브레이크, 하나는 보통 어른들이 악셀이라고 부르죠. 악셀. 정식 명칭은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이다라고 해서 가속도의 영어 단어는 엑셀레이션. 길이가는 뭐 쓰지 않을 거고 엑셀레이션. 가속도의 단위는 보통 미터/세크 제곱을 많이 씁니다. 자, 마지막 힘. 자, 힘. 학생들한테 힘이 영어로 뭐냐 물어보면 파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힘은 파워가 아니에요. 폴스입니다. 폴스. F-O-R-C-E. 폴스의 약자를 따서 F라고 쓰고 힘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하고 있어요. 뉴턴. 자, 이거 외에도 우리는 앞으로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줄임말이 언제 나오느냐? 중학교 때 운동 에너지 이런 거 배웠죠.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다. 2분의 1은 그냥 0.5 숫자고 m 질량이죠. 이거. v 속도죠. 그래서 이거를 줄임말을 안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줄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임말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구들하고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줄임말 쓰는 이유는 익숙한 게 아니고 편리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줄임말 쓰는 이유는 편리하니까. 근데 편리하자고 줄임말을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단위랑 줄임말이랑 헷갈리기 시작해 학생들이. 자, 잘 구분해보세요. 질량의 줄임말은 m,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속도의 줄임말은 v,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가속도의 줄임말은 a,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힘은 f, 단위는 뉴턴. 잘 보면은 줄임말들은 얘들은 알파벳을 그대로 읽어요. 알파벳을 그대로 읽고 단위. 이 단위들은 전부 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뉴턴. 얘를 kg라고 안 읽죠. m per s라고 읽지 않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n이라고 읽지 않아요. 얘는 전부 다 어떤 특정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그대로 읽으면 얘는 단위, 줄임말인 거고 알파벳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름이 붙어 있으면 단위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개념 설명이 끝났고 우리 교재 준비하려고 그랬죠. 이거 우공비책. 우공비책의 10페이지, 11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고 어렵게 느낄 수 있을 만한 개념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뭐 운동이 변하는,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 속력이 변하는 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봐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11페이지 부분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